다프리스입니다. 오늘은 호르메시스라는 주제로 어,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르메시스 좀 어려운 단어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요새 최근에 굉장히 이 호르메시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호르메시스라는 게 뭐냐? 크로메시스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노화와 질병이죠. 노화 질병의 원인. 최근에는 노화도 병으로 분류하는 그런 추세고, 비만도 병이고, 노화도 사실은 병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질병이나 노화의 원인이 뭐냐? 네 가지인데, 첫 번째로 산화입니다. 산화. 산화라는 것은 영어로 악시다이제이션인데, 단어가 틀렸네요. 네. 악시다이제이션인데, 제트에게 빠졌네요. 산화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이런 물질은 산소를 만나면은 산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라는 것이 노화의 원인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당화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글리케이션이죠. 당화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설탕을 그 불에다 놓고 계속 이렇게 저으면 색깔이 변하고 갈변한다고 그러죠. 갈변하고 그 다음에 식어 먹게 되죠. 그래서 태운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당화된 하나의 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이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에이스 화면에 그 에이스라는 것은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AG죠. AGE Advanced Glycation 그죠? 네, 프로덕트죠. 네. A 그래서 당화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그래서 탄 거 먹으면 안 좋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염증입니다. inflammation. 염증은 뭐 다 아시는 것이고 질병은 우리가 7단계로 분류할 때 그 4단계가 염증 단계입니다. 암은 7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이 4단계 염증 단계일 때 우리가 염증을 해소시키고 그 염증을 잘 관리하면 암으로 발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염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따로 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메틸화라고 여기 돼 있죠. 난 메틸레이션인데 이 메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46% 거의 50%가 이 메틸화를 인체 내에서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 메틸화라는 것은 그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영양소가 섭취될 때 메틸화가 돼야지 섭취가 되는데 그것을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메틸화를 못 시키면 활성화를 못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우리에게 효과를 미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메틸화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왜냐하면 노화나 질병에 직접 연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메틸화 특히 DNA 유전인자죠. DNA 그 메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성 유전학이 그걸 연구하는 그런 학문인데 최근에 30년 동안 이 후성 유전학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 쪽에서 한 가닥 아버지 쪽에서 한 가닥 이 두 가닥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의 몸에 유전인자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캐스퍼라는 그 유전 절단하는 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절단하고 껴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유전인자는.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 후성 유전학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설사 유전인자가 있더라도 후천적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습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관리로 말미암아서 결국 유전인자가 이제 활성화되지 않게 또는 발현되지 않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습관이나 개인적으로 습관이나 그런
어떤 환경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메틸화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날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호르메시스라는 것인데 과연 호르메시스라는 게 뭐냐? 호르메시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유해한 물질이나 스트레스라도 소량, 적당량이죠. 적당량이면 인체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이름이 호르메시스, 호르몬에서 비슷한, 그러니까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호르몬에서 나온 호르메시스라는 단어가 이게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호르메시스라는 것이 요즘 이 건강 또는 장수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호르메시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이 호르메시스가 왜 중요한지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확실하게 개념 파악이 되게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메시스하고 비슷한 게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것은 항상성이라는 말인데 우리 인체가 그 체내에서 항상 일정한 그 레벨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호르메시스는 그런 항상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로 적당한 단어가 아직 없습니다. 이 호르메시스라는 게.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한글로 바꿔서 정의를 내린다면 호르메시스라는 것은 일단 볼 때 유해한 물질이나 또는 스트레스란 벌써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적당량 또는 그 소량이라면은 오히려 인체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 스트레스 보이시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도 또는 유해한 물질이라도 독성이 조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있으면 자극이 더 좋은데 이것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옛 성인들의 말씀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네,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적은 것만 못하다 이런 단어죠. 과유불급이죠. 따라서 밸런스가 중요하고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잘못하면 흑백 논리로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절대적으로 나쁜 것, 좋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이름 보기에는 나쁜 것도 우리가 제대로 잘 활용하면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또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 얘기할 때도 영양치료할 때도 영양제는 뭐 부작용이 없다. 약하고 달라서 그러면서 영양제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는 것이죠. 영양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가 있고 적당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또는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호르메시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이 호르메시스라는 것이 자가 포식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오토파지라고 얘기하는데 오토라는 건 자동적인 거고 파지라는 건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토파지라는 개념인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그 오토파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거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 요새는 세포 안에 발전소를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러죠.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쓸데없는 것들,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개념을 미토파지라는
미토콘드리아의 미토를 따서 미토파지라는 개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포식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사실은 많이 그렇게 단백질 또는 고기 이런 거 많이 안 먹어도 뭐 괜찮은 이유는 왜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 아닙니까? 머리카락이든 뭐 피부든 뭐 근육이든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뭐 채식만 하고 그렇게 많이 단백질 또는 고기 종류 많이 안 먹어도 뭐 건강하고 그러신 분들은 도대체 뭐냐? 그 이유는 이 자가 포식이 잘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 세포가 노화되거나 우리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세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포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것을 다시 잘라서 흡수하는 그런 기전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가포식이 활성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가포식이 잘 되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가포식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호메오스타시스라는 일정한 자극 또는 적절한 자극을 주면 인체는 이 자가포식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호메오시스가 중요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가포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체가 활성화되고 그 쉽게 말하면 쓰레기 청소가 되면서 오히려 그 나머지 재료를 가지고 재흡수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인체 자가포식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인체 안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있는지가 일단 그 감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자가포식의 활성화 기전이 뭐냐면 이 네 가지의 영양 감지 시스템이 있는데 인체 안에 그래서 첫 번째는 mTOR라는 게 있습니다. 톨 유사체라고. 그래서 저번에 그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제가 바로 이 mTOR이었는데 굳이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톨 유사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톨 유사체가 무엇하고 연관된다? 이 자가포식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이 인슐린 감지 시스템하고도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인체가 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이나 이런 성분들이 몸으로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 mTOR라는 것이 사실은 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단식 같은 거 또는 간헐적 단식 또는 FMD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모방 단식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 mTOR가 이제 켜지는 거죠. 그래서 mTOR가 켜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가포식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AMPK라는 우리 몸의 일종의 마스터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AMPK라는 영양 감지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시스템입니다. 또는 AMPK pathway라고 AMPK 경로라는 말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AMPK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뭐 돌웨입이라든가 뭐 그런 뭐 남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AMPK를 활성화시키는 뭐 베리베린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AMPK 패스웨이라는 게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르트윈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르트윈이라는 게 뭐냐면 장수 유전자. 그래서 시르트윈 또는 셀트윈이라는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이 시르트윈 또는 셀트윈이 1부터 7까지 있는데 셀트윈 또는 시르트윈의 여섯 번째 시르트윈이 우리의 장수하고 연관이 되고 노화와 연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셀트윈 1이 그런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게 최근에 밝혀져 가지고 시르트윈 6가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인슐린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슐린 하면 다 아시죠? 우리가 당분을 먹으면 그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이제 세포 안으로 그 당 성분이 들어가게 포도당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죠. 그런데 이 인슐린이 몸에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체의 네 가지 영양 감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느냐 또는 자가포식을 스탑시키느냐 하는 그런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자, 그러면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뭐냐? 한마디로 그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단식입니다. 단식이라 하면 간헐적 단식, 모방 단식까지 모방 단식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것이 바로 FMD죠. Fasting Mimicking Diet죠. 그래서 12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3분 운동하고 또는 5분 운동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그런 패턴으로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자가 포식 활성화가 됩니다. 세 번째로 파이토케미컬인데 식물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는 폴리페놀, 올레유로핀, 레스베라트롤, 카테킨, 실리비닌, 커큐민, 베르베린, 스페르미딘, 유로리틴 A, 아코만시아 뮤니시팔리아가 좋아하는 보이차.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특히 스페르미딘과 유로리틴 A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최근에 연구 결과 나온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커만시아 뮤니시필리아가 뭐냐? 장에 사는 유익균입니다. 좋은 박테리아인데 이 아커만시아 뮤니시필리아가 장을 점막을 치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중에도 보이차죠. 블랙티죠. 검은 색깔 티가 몸에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파이토케미컬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다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특히 스페르미딘과 유르리틴 A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주제를 잡아서 파이토케미컬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죠. 그 다음에 자가포식을 그런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은 뭐냐? 방해하는 것은 바로 햇빛이 우리 몸에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 햇빛을 쬐을 때, 또 운동이 좋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가 생기죠. 유해산소라고 그러죠. ROS라고. 일중항산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유해산소입니다. 활성산소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술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네, 활성산소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영양소죠. 영양소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영양소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된다면은 오히려 자가포식 활성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입니다만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의 하나의 로망이고 꿈이죠. 또한 바람이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하냐?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재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건강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제 장수 오래 사시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어떤 특정한 어떤 이익 집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은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알 것은 좀 알아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좋고 나쁜 것인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좋은지 정도는 대충 아셔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또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주제인 호메오시스, 호르몬, 결국은 그 균형이 중요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 밸런스가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꼭 앞에 설명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기억하실 것은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우리 몸에는 해가 된다. 운동, 단식, 뭐 다 중요하죠.
또는 영양제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지나칠 때는 우리 몸을 오히려 해로운 그런 수준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그러면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적절하게 단식.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간헐적 단식인데 그 FMD 말씀드렸죠? Fasting, Mimicking Diet. 한국말로 이제 번역한다면 모방 단식이죠.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운동이죠.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다른 주제를 잡아서 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드렸죠. 무슨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색소죠.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컬을 드셔야 마이크로바이옴, 즉 우리 몸에 있는 그 유익균이죠.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면역력이 80%가 달렸다.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것이고 그 장에 사는 그 좋은 유익균이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그 박테리아들이 미생물군이 건강해야 저희들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토케미컬 또는 파이토케미컬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아름다운 공생관계 또는 우리 인간과 이 유익균들과의 아주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잘 유지하신다면 건강해지시고 또 나이가 들더라도 여러 가지 쓸데없는 질병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